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리버풀의 플로리안 비르츠. 천문학적인 이적료로 리버풀에 합류했을 때만 해도 기대감이 엄청 높았었는데요. 초반에는 리그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 좋은 쪽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었죠. 하지만 최근 10경기에서 6개의 득점과 2개 어시스트, 공격 포인트 8개를 올리면서 프리미어 리그의 적응도가 매우 올라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비르츠는 어떤 것들이 개선됐는지, 그리고 비르츠가 리버풀에 어떤 것들을 가져다주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일단 비르츠는 프리미어리그 템포와 파울콜 이런 것들에 좀 적응을 잘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리그에 비해서 신체적인 접촉이 많은 리그이고, 그럴 때 부딪혀도 생각보다 파울을 불어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허용되는 리그이구나, 내가 여기서는 조금 더 빨리 플레이를 해야겠다, 어떤 리듬으로 플레이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점점 몸에 익혀지면서 심리적인 여유가 생긴 게 저는 일단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뉴캐슬전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도 맥칼리스터가 공을 주는 순간에 비르츠가 고개를 싹 돌려서 자신의 뒤쪽 공간을 한번 스캔합니다. 비르츠 개인 캠 같은 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뛰면서 정말 많이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계속해서 주변 시야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공 오기 전에 비르츠가 고개 돌려보니까 내가 위쪽으로 가져갈 공간이 있네, 그쪽엔 아무도 없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이 공을 잡지 않고 그대로 흘려서 몸만 뒤집어서 앞으로 전개합니다. 이런 것들이죠. 내가 굳이 잡았다고 한다면 저기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인데 흐름을 살려서 갈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에서 여유가 좀 생겼다고 볼 수 있고요. 이 터치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사실 비르츠가 리그 전반기에 안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는 저는 일단 기본 터치부터 좀 튄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터치 부분에서는 원래의 비르츠 같은 그런 능숙한 터치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터치가 잘 되니까 다음 플레이도 잘 되고요. 자, 여기서 맥칼리스터가 비르츠한테 패스를 주는데 비르츠는 2가지 터치를 선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보라색 짧은 터치를 가져가면서 내 발에 붙여놓고 그 다음 몸을 흔들거나 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내지는 등을 지는 싸움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황색 화살표죠. 여기에 공간이 있으니까 한 번에 툭 길게 쳐놓고 몸을 돌리는 겁니다. 여기서 비르츠는 주황색 화살표를 선택하고요. 이렇게 퍼스트 터치를 발 앞에 꼭 붙여놓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좀 세게 쳐놓으면서 그 공이 굴러가는 여유 시간에 몸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따라오던 램지가 다시 방향을 틀어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딜레이를 이용해서 비르츠는 볼 컨트롤에 조금 더 여유가 생겼고요. 이런 식으로 롱킥을 할 수 있는 세팅이 되었습니다. 사실 살라가 여기서 홀이랑 붙어있는 게 아니라 터치라인까지 넓게 벌려 있었다면 비르츠가 더 패스를 주기 쉬운 환경이 세팅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서 이 패스는 도달하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비르츠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터치, 그리고 방금 터치에서 상대와 몸을 부딪히지 않는 방향으로 플레이가 됐죠. 이런 것들입니다. 첫 터치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비르츠의 다음 플레이들이 더 수월해지는 거죠. 또 리버풀이 내려앉은 수비를 깨는 거에 되게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근데 비르츠가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결국 내려앉은 수비를 깨기 위해서는 상대 최종 수비 라인과 그 앞라인 사이 공간을 공략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비르츠는 지금도 시야를 위쪽으로 돌려서 확인한 이후에 토날리의 시야 뒤쪽으로 슬금슬금 움직입니다. 2가지가 좋았죠. 계속해서 고개를 돌려서 시야를 확인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상대 수비의 시야 뒤쪽으로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반다이크의 재치가 좋았습니다. 몸을 완전히 돌려놓고 발목만 꺾어서 비르츠에게 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비르츠는 포켓 공간에서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비르츠의 터치가 또 다른 선수와의 차별점이 있는 겁니다. 바로 오른발 터치가 아니라 왼발 터치죠. 그 손흥민 선수가 한번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패스를 주더라도 그게 내 왼발에 주는지 오른발에 주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패스 퀄리티가 차이가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있는데, 그런 인터뷰의 맥락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어쨌든 반다이크의 패스가 비르츠 쪽으로 잘 갔고, 비르츠가 이거를 오른발로 잡아놨다면 사실 다가오는 토날리한테 좀 압박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왼발로 잡아놓은과 동시에 몸을 열었다는 거. 근데 비르츠는
비르츠는 오른발잡이라는 거. 어쨌든 이 비르츠의 첫 터치들이 계속해서 조금 더 여유있게 게임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비르츠가 왼발로 터치를 열어놓음으로 인해서 이 정도 공간을 일시적으로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비르츠는 여기서 에키티케에게 주고 2대1 패스를 받으러 공간으로 움직입니다. 만약에 비르츠가 주고 안 움직이고 끝 했으면 사실 에키티케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창구가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고립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에키티케는 등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동료의 지원 없이 앞으로 돌아서 무언가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비르츠는 그런 것까지 좀 배려를 해서 주고 움직여줍니다. 하나의 선택지를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에키티케는 예상됐던 것처럼 덴번의 강한 압박을 받으면서 뒤쪽으로 밀려 나옵니다. 이때 아까 만들어 두었던 탈출구 비르츠에게 패스를 주는데 사실 에키티케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예쁘게 주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약간은 공이 튀었는데 여기서도 비르츠의 터치 보세요. 램지가 본인에게 다가오고 있는 걸 인지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비르츠는 공을 뺏기지 않기 위해 다리를 바짝 벌리면서 이 공간 쪽에다가 공을 쳐놓습니다. 램지는 이렇게 자신에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비르츠가 이렇게 공간으로 쳐놓더라도 바로 몸을 돌려서 이렇게 따라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축구 선수니까 그런 관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을 쳐놓고 여유있게 공을 살려서 다시 뒤쪽으로 줍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비르츠가 공을 한 번씩 아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리버풀 체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뉴캐슬 선수들의 수비 집중력이 조금 떨어져 있거나 후반 막판이거나 이랬을 때는 이렇게 수비가 타이트하게 안 붙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장면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대의 내려앉은 수비를 깰 수 있는 희망을 좀 보여줬다. 그리고 비르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뉴캐슬전에서 비르츠 활약의 정점은 사실 첫 골의 어시스트죠. 리버풀이 공격하는 과정에서 상대 수비에게 막히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살라가 슈팅했는데 막혀서 어찌어찌 흐라벤베르가 살려서 비르츠한테 주는데 사실 그 상황이 되게 안정적이지 못해서 흐라벤베르도 압박을 받다가 어떻게든 그냥 비르츠한테 일단 넘겨줘봤거든요. 근데 공이 좀 떴어요. 그래서 비르츠가 이 공을 잘 컨트롤 해놨어야 되는데 이걸 또 왼발을 넓게 벌려서 발에 쫙 붙여 놓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장면들의 공통점이 있죠. 비르츠의 터치가 정말 남다르다는 거,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훨씬 더 쫀득하다는 거, 이 부분이 계속 좋은 플레이의 시작점이 됩니다. 비르츠가 이렇게 왼발로 잡고 발에 쫙 붙여놨기 때문에 그 다음 동작을 하기가 더 수월해지죠. 그리고 여기서는 비르츠의 도전적인 그런 마인드, 플레이 너무 좋았습니다. 3명 사이로 들어가면서 드리블을 치는데요. 이게 축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꼭 2명이 1명을 막는다고 해서 그 수비가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혼자서 1명을 막을 때는 막을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2-3명이 붙어 있을 때는 내가 저 선수에 대한 책임이 100%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면 나보단 제가, 그리고 또 이 길에 있는 선수는 그래도 나보단 제가 더 가깝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애매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1대다 드리블이 통할 때가 있는 건데 사실 비르츠가 그런 허점도 잘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수 사이로 이렇게 치고 가면서 좁은 공간을 뚫습니다. 사실 이 터치에서 그냥 터치 제대로 못하고 공을 잃어버려도 전혀 리버풀 입장에서는 할 말 없는 상황이었는데 비르츠가 0에서 0.8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시스트 보세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비르츠가 뚫었고 이 보폭, 스텝 이런 것들도 봤을 때 딱 왼발 슈팅 할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비르츠는 이 좁은 공간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키티케도 이 비르츠 눈치를 잘 챙겼어요. 사실 여기서 둘이 얘기를 하고 플레이한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눈도 안 마주쳤어요. 근데 비르츠가 여기다 패스 준 걸 에키티케가 달려가면서 마무리. 이거는 어떤 둘의 호흡이 그냥 말 안 해도 맞는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일단 비르츠의 아이디어부터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남들은 슈팅 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타이밍에 발목 꺾어서 패스 준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고요. 에키티케도 여기서 잡아놓고 슈팅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발끝으로 마무리한 거, 빠른 타이밍에 마무리한 게 또 좋은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리버풀은 이 상황 이후에 또 에키티케가 추가골을 넣으면서 분위기를 확 당겨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또 비르츠와 에키티케는 사실 이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에서도 호흡이 좀
좀 잘 맞았죠. 토트넘전에서도 보면 비르츠가 에키티케한테 공을 주고 다시 옆으로 빠져주면서 에키티케의 탈출구를 계속해서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공을 받으면서 서로가 위험을 빠져나오는 상황이죠. 그리고 비르츠는 비단 에키티케 말고 이삭과도 호흡이 잘 맞았었거든요. 비르츠가 이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필요한 자질 중에 하나, 자기보다 동료를 생각하는 패스를 되게 잘합니다. 저는 뭐 리버풀 선수로 따졌을 때는 전성기 피르미누가 그런 것들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강도를 잘 맞춰서 패스를 줄 때. 그때 우리 팀 공격수가 더 차기 편안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비르츠도 그렇고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보면 받을 선수를 고려해서 더 나은 각도, 더 나은 강도로 공을 주거든요. 지금 장면도 비르츠가 그렇죠. 자신 쪽으로 선수 몰아놓고 이삭이 공간 쪽으로 뛰니까 여기서 패스를 주는데 이 패스가 사실 쉬우면서도 되게 어렵거든요. 강도와 각도를 잘 조절해야 이삭이 바로 슈팅을 갈 수 있는데 비르츠는 그렇게 잘 만들어줬고 여기서 이삭이 다이렉트 슈팅을 때리면서 득점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비르츠는 보면 이 박스 앞에서 이런 다이렉트 플레이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밀집된 공간에서 공을 잡고 플레이하면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비르츠는 여기서 다이렉트 패스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논스톱 패스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튀어나오는 수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거에서 저는 또 비르츠의 장점이 드러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비르츠에 대해서 또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실 비르츠 분데스리가 때 보여줬던 고점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상대의 수준이 어떻든 압박이 어떻든 참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선수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프리미어리그에 오고 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하지 못하고 압박 강도나 파울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실력까지 죽어버리는 유형. 혹은 자신의 실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으나 리그 템포와 다른 환경에서의 적응, 이런 껍데기들 때문에 자신 속에 있는 그런 알맹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유형. 근데 비르츠는 지금까지 봤을 때는 후자에 가깝다고 느껴지고요. 후반기에 비르츠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터치, 패스, 경기 운영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적응을 잘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리버풀이 승리를 못하는 이유가 공격보다는 수비 때문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뉴캐슬전에서는 또 코나테가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수비 안정성을 가져가다 보니까 리버풀에 또 오랜만에 승리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비만 좀 안정화되고 리버풀이 이런 기세만 유지할 수 있다면 또 비르츠를 중심으로 성적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